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낚TV입니다. 수중녀나 수중골창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입질 확률이 높은 공략 지점입니다. 오늘은 입질 확률이 높은 수중녀와 수중골창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갯바위에 나가서 입질 확률이 높은 수중녀와 수중골창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중녀와 수중골창을 찾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시작 채비 만들기, 2단계는 순차적 채비 흘림으로 밑걸림 지역 찾기, 3단계는 밑걸림 지역 주변 반복 흘림으로 지형 파악하기, 3단계부터는 지형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채비 만들기. 시작채비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목줄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갯바위에 내리면 선장의 조언과 갯바위 지형 등을 감안해서 채비를 만듭니다. 이때 목줄을 4m 길이로 묶고 바늘 위 30cm와 1.5m에 각각 비봉돌을 하나씩 물립니다. 목줄을 4m로 다소 길게 묶는 이유는 바닥 지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밑걸림이 생겨서 목줄을 어느 정도 잘라내도 바늘만 새로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이유도 있으며, 더 큰 이유는 최악의 밑걸림인 수중녀가 바닥에 걸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이 10m로 예상되는 곳이라면 목줄 4m를 주고 도래 위 찌매듭 위치는 8m에 묶어서 전체 찌미 수심이 12m 정도 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수심보다 1, 2m 정도 깊게 찌미 수심을 조절하는 이유는 바닥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찌미 수심을 12m로 조절한 시작채비를 흘릴 때 바늘이 걸리는 밑걸림이 생긴다면 그곳 수심은 11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아래 봉돌이 걸린다면 수심이 10m고 위 봉돌이 걸린다면 수심이 9m 정도 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수중찌가 걸려서 원줄이 터진다면 의외로 수심이 얕아 8m 이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처럼 목줄에 좁쌀 봉돌을 2개 단 시작채비로 수심을 파악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수중녀 위치와 주변 수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채비 흘림으로 밑걸림 지역 찾기. 순차적 채비 흘림이란 채비를 여러 곳에 던져서 바닥 지형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만든 채비를 처음에는 정면인 1지점에 던져서 흘려보고, 다음에는 왼쪽인 2지점에 던져서 흘려보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인 3지점에 던져서 흘리면서 밑걸림이 생기는 지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 1, 2, 3 지역 어디에서도 밑걸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찌매듭을 1m씩 조절해 조금 더 깊은 수심을 같은 방식으로 탐색하면 됩니다. 이처럼 찌미 수심을 조절해가며 채비를 1, 2, 3 지점에 순차적으로 흘리다가 어느 한 곳에서 밑걸림이 생긴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밑걸림이 생긴 곳 주변 지형을 탐색해야 합니다. 밑걸림이 생겼던 곳보다 2, 3m 정도 멀리 채비를 던져서 흘려보고 2, 3m 정도 가까운 곳에도 채비를 던져서 흘려보는 식입니다. 이때 만약 멀리 던진 채비는 밑걸림이 생기지 않고 흘러가고 가까이 던진 채비는 밑걸림이 생긴다면 처음 밑걸림이 생겼던 곳 주변부터 갯바위 가까운 쪽으로 바닥 지형보다 높이 솟아있는 수중녀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중골창 찾기. 수중녀 주변도 감성돔이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수중녀와 수중녀 사이로 난 수중골창입니다. 처음 밑걸림이 생겼던 1지점보다 먼 2지점에 던진 채비가 밑걸림이 생기지 않고 흘러갔다면 2지점보다 2, 3m 먼 4지점에도 채비를 던져서 흘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4지점에 던진 채비가 밑걸림이 생긴다면 1지점과 4지점에 던진 채비가 흘러가는 라인의 중간인 2지점에 던진 채비가 흘러가는 라인이 바로 수중녀와 수중녀 사이에 형성된 수중골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채비를 2지점에 던져서 수중골창을 따라 흘러가도록 만들면 가장 확률이 높은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밑밥은 수중골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집중적으로 뿌리면 됩니다. 물론 조류 속도와 수심을 감안해서 밑밥 투척 지점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비를 던지면서 파악한 수중지형을 형상화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중지형은 아니고 뇌피셜로 만들어낸 가상의 지형입니다. 하지만 원래 릴 찌낚시라는 게 이렇게 물속 상황을 최대한 상상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닥 지형을 파악해서 낚시를 하면 대충 여기저기 채비를 던지면서 낚시를 할 때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뭔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3단계 중 핵심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인 시작채비 만들기 단계에서는 목줄을 4m로 묶고 바늘 위 30cm와 1.5m 지점에 비봉돌 하나씩을 물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2단계인 순차적 채비 흘림으로 미끌림 지역 찾기 단계에서는 찌미 수심을 점차 깊게 조절하면서 정면과 좌우에 순차적으로 채비를 던져서 미끌림이 생기는 곳을 찾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단계인 미끌림 지역 주변에 채비를 반복해서 흘리면서 바닥 지형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미끌림이 생긴 곳보다 2-3m 정도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채비를 던져 그곳에서 미끌림이 생기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왔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감성돔 낚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